2025년 말쯤 이란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란 화폐가 미국 달러에 비해 폭락한 것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과 함께 이 시위는 점차 본격적인 혁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끄는 이란 정권은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고 곧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의 조치를 경고한 뒤 하메네이와 정권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적지만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이란 정권에 대해 위협을 가한 바 있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미국이 이란에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막연한 생각에서 점점 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주 트럼프는 이란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주장을 했던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사망자 수를 축소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그 사망자들이 압사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BBC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란 정부가 폭력적 탄압의 선을 넘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10일 인디펜던트는 도널드 트럼프가 하메네이 정권이 이란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면 미국이 발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고는 시위 13일째에 나왔으며 지금까지 최소 62명의 시위대와 여러 경찰관이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는 확산됐습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1월 10일까지 이란인들은 100여 개 도시와 마을에서 반정권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의 몰락이 곧 올 것이라 믿으며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에서 션 해니티와 인터뷰하며 많은 사람이 시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시위대에게 총을 쏘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경고는 했지만 이란 정권은 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오히려 트럼프와 미국이 경고했던 바로 그 탄압을 시작한 듯합니다. 1월 11일 Associated Press 뉴스는 새롭게 일어난 혁명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최소 544명이 사망하고 최근 2주간 약 1,600명이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휴먼 라이츠 액티비스트 뉴스 에이전시에서 나온 것이며 Associated Press 뉴스에 따르면 이 기관은 혼란 시기 보도에서 대체로 정확했습니다. 사망 추정 544명 중 496명은 시위대, 48명은 이란 보안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두 번째 수치, 즉 보안군 사망자 수가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ssociated Press 뉴스 당일 알자지라는 시위대가 하메네이 정권에 맞서며 100명 넘는 보안 요원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고 이는 하메네이 정권의 의도입니다. Associated Press 뉴스가 지적했듯이 이란의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었고 전화선도 끊겼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푸틴에게서 배운 듯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 지역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차단합니다. 러시아는 드론 공격을 막는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은 자주 목표를 맞춥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건 증거가 인터넷에 퍼질 위험을 줄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푸틴의 측근들이 이야기를 통제할 기회를 갖기 전에 이란도 이 방법을 따라했지만 케메네이가 원하는 만큼 잘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의 부족은 실제로 이란 정권이 숫자를 숨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거는 나라 밖으로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Associated Press 뉴스에 따르면 일부 이란인은 여전히 스타링크 송싱이로 영상을 해외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이러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트럼프에게 직접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에밀리 슈레이더가 그 예입니다. 1월 10일 에밀리 슈레이더는 X의 영상과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국민들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다치고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슈레이더는 썼습니다. 영상에는 이란 보안 요원들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경고한 행동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니셜리 위축됐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란 정권은 시위를 자체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며 위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그드 갈리바프는 이란 공격 시 미국 개입에 무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령지와 이 지역 내 모든 미군 시설,
기지, 함정이 우리의 정당한 표적입니다. 이란 대통령 마주드 파제쉬키안도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거리 상황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사람을 참수하고 다른 이들을 죽이는 폭도와 테러리스트에 합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파제쉬키안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시위에 맞서 전국적 저항 행진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할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6월 미국 미드나잇 해머 작전 뒤 카타르 아루다이드 공군기지에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은 미국의 이란 조치에 비해 미약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되고 러시아에 타격을 줄 정권 교체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강경하고 미국은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곧 아시겠지만 이란 정권의 위협과 사망자 증가에도 변화에 대한 열망은 줄지 않았다는 점이 시위대 지지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Associated Press 뉴스는 1월 11일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된다고 보도했으나 키이우 포스트는 이날 이 시위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시위대가 호메이니 정권에 가할 수 있는 압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위는 분열되어 내부 지도자가 없으며 아직 하메네이와 측근들을 축출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저항 운동입니다. 이란 정권의 전화 및 인터넷 차단은 시위대가 스스로 조직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지도부 구조를 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나 현 정권의 다른 보안군들 중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는 인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폭격이 시작된다면 상황은 매우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11일 키이우 포스트는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의 의견을 공유했는데 이들 모두 정권 교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시위대가 스스로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회학자 아자데 키아는 르몽드 기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위대 지지가 오히려 하메네이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이런 메시지를 반대 인사들을 외국 대리인으로 몰아가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권 교체는 이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아는 이란이 정권 억압에서 해방되려면 다양한 사회, 민족, 종교 집단의 자유투쟁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이들, 예를 들어 이란의 정치학자 하미드 아나예트는 시위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봉기는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입니다. 아나예트는 저항단체들이 바자르, 대학, 지방 소도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동 동력을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폴리티카 등 일부 언론은 이번 시위가 지도자 없이 2009년보다 규모가 작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이란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다면 이란 정권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한 위협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증가로 미국이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신호가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금지한 행동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 가장 큰 것은 트럼프가 이미 미국이 대통령의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1월 12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여러 옵션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무기 배치, 이란 제재 해서, 반정부 선전물 배포, 그리고 아마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란 정권에 대한 공격이 포함됩니다. 이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폭탄 투하보다 시위 확산에 더 집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격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1월 13일 여러 미국 고위 관리들과 백악관에서 선택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군사기계 바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은 이란 시위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대통령은 1월 10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란이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게시물에서 느낌표를 3번 써서 그가 진지하다는 신호임을 보여줬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논의 중인 타격 옵션에 이란 테헤란의 비군사 시설 공격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의 성급한 행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보입니다. 1월 10일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X에서 미국이 이란의 국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 법안 공동 발의자입니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대 500%의 관세 형태로 2차 제재가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적에 맞서 싸우는 이란 국민들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악몽도 곧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억압을 끝내려는 결의는 미국 대통령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은 X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란의 시위대가 아야톨라를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논란이 있는데 트럼프는 위협만 했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진행 중이며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도 뚜렷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란 정권에 대한 군사공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미국은 첫 질문에 이미 답했습니다. 영상 초반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언급했죠. 또한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 시리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격 의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트럼프는 공격 의도 없이 위협 강화를 위해 이 작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정학적 역풍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예전에 했던 것을 이란 정권이 다시 할 수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와 미국 F-35 전투기의 핵심 역할은 저희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격 진행 방식에 대해 포브스 수석기고가 폴 아이든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1월 11일 기사에서 폴 아이든은 미국이 이란 안보 부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란 내 미군과 외교 인력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경고했습니다. 만약 하메네이가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점 더 잔혹해지는 탄압을 계속한다면 그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해답은 레자 팔라비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1979년에 축출된 마지막 샤의 아들입니다. 팔라비는 하메네이 정권의 몰락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 몰락이 자신이 직접 권력을 잡을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도시의 중심지를 장악하고 그것을 유지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팔라비는 1월 10일 영상 연설에서 하메네이의 몰락을 눈앞의 기회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팔라비 주장처럼 이란 시위대가 도시를 장악하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는 혁명 수비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도는 미국이 이곳에서 지원 공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공습 지원과 시위대가 장악한 도심 주변에 비행 및 차량 통제 구역을 엄격히 시행하면 시위대에 싸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정권 교체에 장기적으로 헌신할지 의문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트럼프 주장처럼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강하게 압박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월 10일 트럼프가 받은 브리핑 관련 보도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란 지역의 지휘관들 또한 공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지휘관들이 이란의 보복에 대비할 수 있는 미국의 선택지를 정비할 시간을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위협을 실행하면 그는 그 분야에 전력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위협과 주장을 자주 바꾸어 평범한 해변 방문객처럼 변덕스럽습니다. 농담은 제쳐두고 트럼프 외에도 이란 상황을 주시하는 다른 세계 지도자가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미사일, 드론, 탄약을 대가로 이란과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푸틴은 크메르가 무너지면 무기 공급과 중동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미국이 다음엔 자신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도 결국 무너졌으니까요. 미국은 현재 알리 하메네이 정권을 위협하는 듯합니다. 이란 시위가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가 이를 계기로 더 큰 상대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특히 러시아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정권보다 미국에 훨씬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만을 존중하는 듯 보이는 인물이고 지금의 푸틴은 전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틴을 점점 권력을 잃어가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 B. 그레이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통령 부보좌관이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레이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대통령들과 오랜 기간 함께 또는 근처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1월 5일 타임스 라디오 더 트럼프 리포트 인터뷰에서 그레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푸틴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 지도자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레이는 행정부는 러시아를 쇠퇴하는 강대국으로 본다며 러시아가 인구, 경제, 군사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푸틴에게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레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푸틴의 러시아를 유럽이 감당할 수 있는 약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 이후 더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푸틴의 약점을 이용해 유럽에서 군사 지원을 일부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1월 10일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탐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를 체포했을 때 러시아 지도자는 침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눈밖에 나는 것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푸틴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워싱턴 자극을 피하고 신중히 행동해 왔습니다. 매체는 그가 과거 강경했던 세계 다른 지역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이 침묵은 푸틴이 공격 대상이 될 만큼 약하다는 신호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가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에게 다시 도네츠크 전역을 양보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 행정부와 함께라면 이란이 걱정할 만합니다. 트럼프 역시 푸틴처럼 위협을 실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함은 미국 대통령 두 번째 임기의 특징이었습니다. 푸틴은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미국이 러시아에 더 관심을 두지 않길 바랄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이미 긴장 상태입니다. 최근 며칠간 푸틴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들이 베네수엘라로 가다 미국에 억류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푸틴에게 그가 원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두려움이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러시아 유조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위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